고가의 미술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부의 많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작품을 많이 살까? 아니면 MZ 세대들이 작품을 많이 살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트바젤과 UBS는 매년 보고서를 발표하는데요. 자, 이제 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많이 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안녕하세요. 뉴욕TV 아트앤머니입니다. 지금 아트바젤 파리가 열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죠? 파리라는 도시의 이미지, 우리가 요즘에 이제 뉴스 매체로 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그 아름다운 그 샹젤리제 거리와 에펠탑 이런 모습보다는 시위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파리의 아트마켓은 너무나 매력적인 시장이고요. 아트바젤 바젤의 자리를 위협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그 영향력이 어마무시합니다. 자, 중동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뉴스 매체에서 보는 그런 모습들은 맨날 전쟁하고 뭐 싸우고 위험하고 이런 모습들만 보는데 아트바젤 카타르가 내년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그리고 프리즈 아트페어도 아부다비에서 새로운 페어를 엽니다. 진짜 아닌데 왜 하겠습니까? 네, 고객도 없고 위험하고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에 페어를 열지 않습니다. 또 뭐 캐나다 망했다 뭐 이런 말도 좀 많잖아요. 캐나다 거기 엉망진창이라고 막.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트 토론토는 여전히 중요한 이 북미에서는 아주 중요한 아트 페어입니다. 여전히 주목을 받고 있고 많은 매체들이 앞다투어 소개하고 아트 토론토에서 시작돼서 소개돼서 이렇게 주목받는 작가들이 많습니다. 뭔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이 그럴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정보들을 가지고 이 미술 시장을 판단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오류가 많아요.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해야 됩니다. 이 작가나 조직이나 어떤 행사나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노출이 되었느냐, 그리고 매출이 실제로 얼마가 올랐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석했느냐, 이런 데이터가 정확하게 있잖아요. 이걸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트 바젤 그리고 프리즈 아트 페어가 중동에 들어갔다라는 거를 보고 시장이 너무 좋은가 보다. 자, 이런 것보다도 지금까지 이제 그 지역에서 뭔가 발전을 저해했던 어떤 위험 요소들이 이제 제거됐다. 자, 이런 메시지를 좀 읽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100% 제거되진 않았겠지만 적어도 이런 국제적인 예술 행사를 진행할 정도, 그리고 큰 돈이 오가고 큰 물류들이 작품들이 막 오가야 되잖아요. 고가의 작품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할 정도로 지금 정리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영상을 통해서 멤버십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 세계가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고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서 지금의 어떤 관세 전쟁, 공급망 재편, 그리고 뭐 공장을 이렇게 옮겨가지고 미국 중심주의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고 그 다음 스토리는 뭘까? 다음 얘기는 어떻게 진행될까? 우리가 이제 그런 예측을 통해서 다른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거죠. 뭐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나 자신의 어떤 삶을 어느 정도 프로텍트 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들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미술 시장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어떤 스테레오타입,
그리고 상식적인 편견이라기보다는 이건 상식인데 어떤 사람들이 고가의 미술 작품을 사냐 하는 것이죠. 최근에 MZ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상당 부분 많은 돈을 쓰고 있지만은 하지만 여전히 이제 가장 많은 지출을 하는 집단은 베이비 부머 세대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 돈을 쥐고 있는, 실제로 돈을 가지고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남자니까 남자들이 돈을 많이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2024년 기준입니다. 이제 2024년의 데이터가 2025년에 나오는 거니까. 자, 2024년에 누가 얼만큼 돈을 썼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미술 시장에서 작품을 활발하게 구매를 하는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지금 살펴본 데이터입니다. 자, 고액 소득자 아니고요. 고액 자산가입니다. 자본이득을 꽤 많이 취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 중에 3,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고액 자산가, 그리고 그 고액 자산가 중에서도 아트 컬렉팅을 하는 사람으로 좁혀지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금 조사에 참여한 어떤 표본이니까 그분들이 3,100명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미술 시장은 여러분 아티스트라든가 갤러리스트들 다 해외로 이렇게 진출해서 아트페어 다니시고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좁습니다. 이 바닥이.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한 다리 건너 한 다리 이렇게 다 알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죠. 특히 컬렉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컬렉터 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미술 컬렉팅을 하는 이 컬렉터의 군집이 굉장히 극소수이고 정말 좀 한 다리 건너면 다 알 정도로 이렇게 좁혀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미술 시장이 상당 부분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 특히 남성들 중심으로 그 취향이, 그 미술의 취향, 이렇게 좀 스테레오 타입으로 고정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경향이 점점 바뀌고 있죠. 좀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전시, 첼시에서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 전시인데, 존 위텍이라는 이 여성 작가의 어떤 작품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발굴을 한 거죠. 그동안 숨겨져 있던 어떤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어떤 히스토리 안에서 주목을 받아야 했을 그런 여성 작가들이 아직 빛을 못 봤단 말이죠. 그런 작가들을 이렇게 발굴을 해서 그 히스토리를 정리해서 보여주는 전시들, 이런 전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성들이, 이 고액 자산가의 여성들이 전 세계 부의 3분의 1 이상을 장악했다라고 합니다. 이 여성들이 부를 차지하는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출의 약 32조 달러가 여성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5년 이내에 전 세계 이 재량 지출의 75%가 여성에 의해서 관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국경 간의 어떤 자유무역이 이제 지금 현재 장벽이 좀 높아졌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액 자산가들은 예술품, 그리고 골동품, 그리고 이 컬렉팅, 어떤 수집품, 자동차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죠. 이런 것에 대한 지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평균 재산의 20% 정도를 미술품 소장에 지출을 했다고 합니다. 2024년에는 이 비중이 15%가 증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베이비 부머 세대를 앞지르는 것이 이제 MZ들, 밀레니얼 세대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전히 베이비 부머 세대의 지출액이 가장 높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G 세대들, 가장 어린 세대들은 이 자신이 들고 있는 자산에 비해 미술품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한다라는 겁니다. 20%가 아니라 26%를 미술품 구입에 사용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 미술품뿐만이 아니라 스니커즈, 운동화에 지출을 많이 했다. 자, 어떤 스니커즈냐? 미국 같은 데서는 좀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인데, 오픈런 하고 줄을 쫙 서 있어요. 맨하탄에 가면은 스니커즈를 이제 파는 매장 앞에 줄을 쫙 서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많이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아트 상품들, 리미티드로 나온 아트 상품들을 구매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합니다.
뭐 이거는 취향이 변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전에 우리가 전통적인 예술이라고 하면 뭔가 권위 있고 품위 있는 곳에서 막 미술을 감상하고 뭐 이런 걸 생각했겠지만은 요즘 Z 세대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그것도 좋은데,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도 좋은데 우리는 이걸 좋아해 하면서 운동화랑 아트 상품이랑 뭐 굿즈들 이런 거 사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고 큰 돈을 지출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연령에서 회화와 조각 작품들이 여전히 가장 많이 선호되는 미술품의 장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G 세대들은 회화 작품, 조각 작품도 선호하지만은 설치, 미디어, 개념 미술, 섬유 미술, 사진 이런 것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고 많은 돈을 썼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여성들이 좀 더 특이한 작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남성들은 안정적인 작품을 선호하는 반면에 이 여성들은 뭔가 신진 작가의 작품을 구입하는데 망설이지 않고 아직 검증이 덜 된 작품을 고액에 구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디어나 디지털이나 사진이나 이런 좀 뉴미디어를 사용한 작품들을 또 더 많이 구매를 하고요. 남성보다. 이 고액 자산가의 여성과 남성, 동년배의 여성 남성을 비교했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46%의 지출을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자, 우리는 여성 고객, 이 여성 컬렉터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그러면은 여성들이 구매를 많이 하니까 여성 작가의 작품을 살 것이다. 이거는 지금 상관관계가 아직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상관관계를 좀 밝혀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여성 작가들이 주목을 많이 받고 많은 전시들이 생기고 하는 이유는 그동안 실력 있는 여성들이 빛을 못 봤기 때문에 이것들을 발굴하는 작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여성 고객들이 이 많은 여성 고객들이 여성 작가를 더 선호하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액 자산가들의 구매 패턴 중에 좀 특이한 점은 이 고액 자산가들의 미술품 컬렉팅이 주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커미션 오더라고 하죠. 어떤 작가의 작품이 마음에 들면은 자신의 집에 맞게 자신의 어떤 이 작품을 설치할 공간에 맞게끔 요 사이즈에다가 요 색깔로 해가지고 요렇게 제작을 해주세요 하고 오더를 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구매 퍼센테이지가 35%였습니다. 엄청나죠?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작품을 구매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이 커졌다는 것. 자, 이것이 이제 도드라진 특징입니다. 이 작가와 컬렉터의 어떤 신뢰라는 거는 이 작가가 인스타그램으로만 전시를 하는 건 아니겠죠? 자, 물론 전시장에서 전시를 할 거고 개인전을 할 거고 아트페어도 참가를 할 거고 그렇게 했을 테니까 이 작가의 작품을 SNS를 통해서 찾고 구매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인스타그램에 바로 상품을 걸 수도 있죠. 아주 고가가 아닌 것은 인스타그램으로 바로 판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서부 지역에서 가장 도드라지게 뭔가 구매력이 확실히 눈에 띄게 나타난다 하는 곳이 바로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에서 온 컬렉터들이 아트바젤 마이애미에도 많이 와요. 저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이 브라질 컬렉터들의 구매력은 상당합니다. 특이한 점은 구매하겠다는 의지. 자, 이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공급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수요가 더 많다. 자,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되는 게임이죠. 수요가 더 많다는 거, 공급보다. 그리고 고액 자산가들은 옥션을 통해서 작품을 많이 구매하는데 이 옥션 구매하는 비중이 확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떨어졌냐면 옥션 구매율이 2023년에는 74%였지만 2024년 5년도는 49%로 감소했습니다. 많이 감소했죠. 자,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는 게 뭐냐? 전통적인 구매하는 방식, 딜러를 통해서 우리가 구매를 하고 옥션을 통해서 구매하고 이런 거는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는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많은 갤러리들이 문을 닫고 이제 리브랜딩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리브랜딩을 하겠다라는 거는 망했다가 아닙니다. 갤러리 문 닫았으니까 이제 뭐 갤러리들이 다 망하려고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운영이 힘드니까 문을 닫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리브랜딩이라는 거는 사실 좀 현명한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시장의 구조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빠르게 적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한 가지 이제 희망적인 사항은 앞으로도 구매 계획이 양호하다. 즉 40%의 사람들이 미술품을 구매를 할 계획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전에도 이 UBS 그리고 아트바젤이 함께 이렇게 서베이를 해가지고 아트 마켓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를 하잖아요. 그때도 뭐 그렇구나 이렇게 그런 감정으로 이걸 받아들였지만은, 지금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수치들이 좀 급격합니다. 급격해서 좀 긴장을 하게 하는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여전히 아트 바젤이라든가 프리즈 아트 페어라든가 이런 대형 어떤 조직, 대형 아트페어 조직들은 건재합니다. 건재하고 그 영향력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죠. 자, 갤러리의 이 밸류가 높지 않으면은 이런 페어들에 참가를 할 수가 없고, 작가는 반드시 이 갤러리를 통해서만 이런 페어에 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온 조사 결과 서베이를 보면은 이 고액 자산가들이 작가와 직접 거래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점이 좀 고무적입니다. 자, 이 데이터들이 모든 시장을 지금 아우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최상위층의 거래에 대한 서베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래하는 작품, 내가 구매한 작품, 또 내가 판매하는 작품이 만불 이하다. 자, 이런 거에는 해당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이 상위층의 이 거래의 패턴이 바뀌게 되면은 중위층, 하위층까지 모두 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직거래에 중요한 거는 신뢰도 그리고 안전장치라는 건데요. 이 안전장치와 신뢰가 마련이 된다면은 고객의 입장 그리고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 업자들, 자, 이 업자들은 어떻게, 이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갈지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작가님들 같은 경우도 이 갤러리와 고객 사이에서 이 신뢰성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동안 생각은 많이 해왔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서 기존의 시스템대로 계속 흘러왔다면은, 자, 이제 현실이 이미 변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현실 자체의 구조가 완전히 변했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제대로 받고 있습니다. 자, 너무 높아진 환율 그리고 미술 시장의 변화로 인해서 올해 12월 달 마이애미 아트페어 시즌에 한국 갤러리들의 참여는 좀 저조해 보입니다. 자, 올해는 한국 작가님들 갤러리들을 많이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급격히 변하는 미술 시장에서 각자 가진 이 포지션 안에서 대응을 알아서 현명하게 다 하셔야겠지만은, 여러분들도 그 UBS 서베이 아트바젤에서 발행하는 그 보고서 여러분들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누구에게나 공개된 자료입니다. 요즘엔 번역기도 다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이 보고서를 확인하고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를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럼 전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